문제점을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개 그 있어서. 사람들이 없어졌어 요즘. 문제점을 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가장 그 특이한 점은 그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원래 이제 지방공기업사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데 서울시는 이제 그걸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의회 의원이 민주당이 110석 중에 102석이 민주당, 8석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인사청문위원 한 20명 중에 한 명만 그 여당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장하고 같은 당이고 나머지 분들은 민주당이었어. 그분들이 나한테 막 집요하게 분양원가 공개 부작용을 얘기해요. 반값 아파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질문했던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그 상임위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를 했다. 사과한다. 내가 여기 취임하자마자 20일 만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니까 시의회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SH공사가 하고 칭찬 보도자료를 내주더라고. 그러더니 분양원가 부작용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졌어.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 근데 하나씩 둘씩 없어져. 왜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 KBS에도 나가서 2번 반값 아파트를 문제를 제기하던 기자하고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OBS하고도 1시간짜리 했고, 3프로라는 친구들이 나한테 이 건물 분양을 비판했던 기자가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생방송으로 1시간 반쯤 했어요. 처음에 뭐 비판했던 사람이 쏙 들어가 버렸어. 나중에는 칭찬하더라고. 나는 지금도 뭐 좀 흠 좀 잡아다 줬으면 좋겠어. 대히트라니까? 아니 50대 1, 100대 1, 200대 1로 신청자가 많으면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으니까 신청하지 나빠서 신청자가 많나? 부동산 분위기가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도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고 이거는. 안 좋으니까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그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아니 시세 차익이 앞으로 몇 년간 없을 것 같아요? 또 상승할 때를. 나는 앞으로 한 30년은 없을 것 같아. 30년은 없다. 분양 아파트는. 우리가 3억에 분양하고 있는데도 10억대가 넘는 가격으로 경기도에서 분양을 하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 얼마나 벌겠어요? 아니 서울에서 3억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0억에 분양을 받았어. 아주 경기도에도 굉장히 위치 좋은 광교 이런 데. 뭐 그런. 근데 또 광교도 내가 보기에 반토막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렇습니까? 광교 15억인데요?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떨어진다. 이거 지금 다 이미 30-40%는 떨어졌어. 경기도는 다 지금 우리 SH 때문에 30-40%는 떨어졌다고 봐요. 계속 하락할 일만 남았어. 어디까지 하락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락합니까? 우리 SH 수준.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지금에서 반값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절반. 많이 떨어졌음에도 여기서 절반 더.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난 총선 때 국토부가 발표한 게 몇 프로 떨어졌대요? 몇 프로요? 14% 떨어졌대요. 도대체 걔들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50만 개에서 20만 개를 누락시키고 그게 무슨 그런 통계를 발견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공무원이 주택정책을 문재인 5년 내내 하고 윤석열 정부 2년에서 7년째 하고 있어. 그전에는 모르겠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언제쯤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나가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더 해야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면 뭘 할 것 같아요? 은퇴. 쉬셔야죠 이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일은 뭐 그렇게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네. 내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데 힘이 계속 솟아. 근데 개인의 또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한 것도 좋고 국가를 위한 개인의 시간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일을 하면 엔돌핀이 솟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 그게 뭐 쉬는 거지 뭐가 쉬는 거야. 것도. 토지임대부 얘기하실 때 제일 신나시는 것 같긴 해요. 제일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긴 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키야. 어떤 분은 반값 아파트라고 부르지 말고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러라. 엄밀히 말하면 반의 반값 수준밖에 안 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면서 그것도 건물만 띄어서 3억에 팔면 반의 반값이지. 그게 어떻게 반값이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 이런 거는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품질이나 수명을 늘려서 100년 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짓는 아파트는 100년 이상 쓰는 주택이다. LH나 이런 데서 짓는 거는 3, 40년 있으면 재건축하는 3, 40년짜리라면 우리가 짓는 거는 100년 이상 쓰는 주택, 100년 주택. 100년을 쓸 수 있을까요?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이 언제 졌어요? 엄청 오래됐죠. 100년 전에 졌어. 그 철거하고 재건축한대요? 앞으로도 100년 이상 써.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200년, 300년 된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 음마 아파트는 100년도 안 됐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 기술 수준이나 기술력이나 또 급격히 많은 양을 공급하면서 질이 떨어졌는 주택을 졌다면 이제는 그런 주택 안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어서 멋있긴 하다. 100년, 200년 쓴다는 거예요. 서울숲 아크로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추구한다. 아, 서울숲보다 더 좋게요. 더 좋은. 거기 연예인들 되게 많이 사는데. 네. 연예인들이 사는 주택과 예를 들어서 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사는 주택이 왜 달라야 돼요? 주택은 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신분에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주택은 격차를 두려고 그래? 그 격차를 깨줘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소득이. 그 소득은 자기가 소득에 맞는 건 스스로 골라가요. 모든 걸 다 저렇게 질 수는 없으니까. 모든 주택이 다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 본인이 알아서 자기 소득에 맞는 주택을 찾아다니게 돼 있다고, 사람은. 누가 안 주니까.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 같은 공기업은 우리가 좋은 주택을 서울에 곳곳에 자꾸 저런 걸 지으면 민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좋은 걸 지으려고 하겠지. 더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럼 민간과 우리가 경쟁을 하면, 경쟁하듯이 좋은 집을 지으면 서울이 어떻게 돼? 멋지게 짓죠? 품격 있겠죠?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서울, 품격 있는 서울, 세계 최고의 품격 있는 서울만.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직장인과 젊은이들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죠. 또 연령대가 많은 분들도 그냥 서울을 떠나기 싫어해. 외국의 젊은이들은 서울에 오면 서울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해. 세계 많은 국가의 그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이민을 오든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10억 명도 넘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다 살 수는 없잖아. 네. 그럼 서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을까? 안전해.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해. 나가면 먹거리 풍부해. 의식주 중에 주를 빼고는 다 좋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좋아요. 다만 주택 가격이 좀 비싼데 그것도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분양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집 걱정이 없어지면 서울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이 좋은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 주거 문제만 잘 풀면, 만약에 이 주거 문제를 이렇게 뭐 40대 1, 100대 1, 200대 1 되는 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당이. 결과가 달라졌을 지금보다 좀 달라졌겠죠? 원희룡 장관도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선도적으로 많이 홍보했다면 본인도 당선되고 많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계속 뭔가 나오고는 있어요. 시도는 하는데 뭐가 제대로 하는 척 하다 말아.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게 카르텔이야. 아, 뭐 실효성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실효성은 이렇게 입증이 되잖아. 그걸 할 때마다 집값이 안정돼. 아니, 그러니까 할 때마다 집값이 떨어져. 미분양이 늘어나. 뭔가 계속 시도는 뭔가 있었는데 뭔가 다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척 하다 말고 해서 부작용이 나게 시도를 하고, 심지어는 군포의 그 건물 분양을 할 때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럼 누가 사? 아무도 신청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별 인기가 없다. 아니, 인기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인기가 있으면 어떡해. 그때 분양가가, 건물 분양가가 강남 건물 분양가하고 비슷해. 그럼 누가 사? 시세보다도 비싸게 분양을 하니까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 안 한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너무 많아, 신청자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분양은 30평을 2억대에 하고 토지까지 포함해서는
3억에서 3억 5천에 강남 같은 데다가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강남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됐어요? 15억 가던 엄마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졌어. 광교 같은 데는 미분양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문재인 정부 와서 2배, 3배씩 올라갔어. 어떤 데는 3배까지 올라갔어요. 광교 같은 데는 저점 대비 3배.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28번 대책을 내놨는데 다 오르게 만드는 대책만 내놓은 거야. 그리고 집값이 안 올랐대. 그러니까 가장 열받았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절반 된 2019년 10월에 우리가 얼마 올랐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45% 올랐을 때예요. 8% 올랐다. 일부 지역은 떨어질 정도로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집값 잡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정책실장, 비서실장, 수석들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10억씩 올랐어. 한 채. 그 자기 밑에 직원들이 다 아파트 값이 2년 반 동안 10억씩 올랐는데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는 거예요. 통계를 조작해서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냐? 일반 시민들은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몇 채 준공됐는지, 몇 채 허가됐는지 일반 시민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그렇게 조작된 통계를 발표해도 모르는 거야.